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자, 프랜차이즈와 가맹사업은 같은 말입니다. 가맹사업법이라 함은 정식 명칭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저희가 가맹사업법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자,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 관계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규율한 특별법을 가맹사업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맹사업법은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누가 알아야 할까요? 가맹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맹업계 관련된 전문 자격증 하나 있죠? 가맹거래사라고. 가맹거래사 2차 시험에 가맹사업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저는 그래서 이 가맹사업 관계에 관련된 법률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그것을 포함하는 가맹계약 전반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먼저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를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스마일 FC라고 합니다. 보통 FC라고 하면 그 풋볼 클럽, 축구 클럽을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요. 다들 전화를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게 아니라 프랜차이즈의 약자입니다. 프랜차이즈 철자는 다 아실 테고, 그죠? 스마일 FC에서 저희가 이제, 제가 근무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저희 대표님도 이제 업계에서 근 한 10년, 네, 아마 제일 오래 되셨을 겁니다만, 한 10년 정도 이제 일을 하시고, 저도 같이 일을 하면서, 가맹본부, 수많은 가맹본부와 더 수많은 가맹점 사업자를 저희가 봐왔습니다.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 그죠? 예비 창업자라고 하죠. 하지만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와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을 가맹희망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예비 창업자가 아니라 가맹희망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맹희망자가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 뭐 퇴직하신 분도 좋고, 혹은 회사 다니시다가 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죠? 자금을 마련하셔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 아직 요거까지는 많이 남았고, 그래서 하고 싶다. 하지만 내가 사업을 해본 경험은 없고, 그리고 누구한테 도움 받을 것도 없고, 그래서 보통 프랜차이즈를 가맹본부를 많이 찾아가십니다. 가셔서 얻고자 하는 이득이 무엇일까요?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지불한 다음에 그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저명한 표장, 영업 표지, 예를 들어서 우리 제일 국내 굴지의 프랜차이즈 그룹이죠. SPC 그룹에 있는 내가 빵집을 하나 하고 싶다. 땡땡 바게트, 그죠?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돈이 좀 부족하지만 사람들이 다 알고 나도 가서 먹어봤고 맛있고 해서 하고 싶다고 가맹본부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 가맹희망자가 얻게 되는, 나중에 계약을 하셔가지고 얻게 되는 이익이라 하면 그 땡땡 바게트라는 그 상표, 상호, 그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영업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시장 장악력, 이런 것들을 얻고자 가맹본부를 찾아가시게 됩니다. 자, 한편으로 가맹본부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리고 영업 표지, 전국적인 영업망 등등을 통해서 전국 단위로, 그죠? 원래는 사실 가맹본부도 처음부터 전국 단위가 아니었겠죠. 소규모에서 서울이든 경기도든 어디든 시작을 해서 그것을 전국 단위로 뻗치고 싶습니다. 자신만의 자본으로. 굉장히 어렵겠죠. 처음부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해서 자신의 그 덩치를 불리고자 하는 것이 가맹본부입니다. 자, 이런 이해관계가 맞다 보니까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이면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또 서로 가맹본부가 이 정도를 해줄 것이다. 가맹점 사업자는 영업시간을 준수할 것이라든지, 혹은 영업표지에 자신들이 그런 저명한 명성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신뢰, 믿음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런 믿음으로 가맹계약을 체결을 하고 가맹사업을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 간의 관계가 그렇듯이 자신의 이관계에 맞지 않으면 혹은 신뢰가 어긋나게 되면 서로 싸움이 나게 되죠. 자, 이것을 분쟁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수많은 분쟁을 봐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분쟁이 진행이 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심하게는 소송까지 불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요. 퇴직금, 예를 들어 퇴직금을 받았다. 퇴직금에 거의 전부를 쏟아부어서 그래서 앞으로의 생활을 영위하고자 가맹본부를 찾아가서 가맹금을 지급을 했고, 그죠?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성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려는데 가맹점 사업자가 명성을 손상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서 굉장히 큰 에러점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신뢰에서 시작됐던 관계가 이해관계에 맞지 않고 신뢰를 서로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분쟁들을 저희는 줄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분쟁을 줄이기보다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방법은 어떨까?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이 고민에서부터 저희가 앞으로 진행하게 될 강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마트FC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달현이라고 소개가 드렸네요.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가맹사업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의의 대상은 가맹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맹거래사 2차 수험생입니다. 가맹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라 하면 보신 바와 같이 가맹본부 직원, 그죠? 그런 직원분들 혹은 대표님들도 많이 저희한테 의뢰를 하십니다만 가맹본부 계시는 분들 그리고 죄송합니다. 가맹점을 창업하고자 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가맹희망자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가맹계약서에 넣어야 되고 정보공개서라는 것에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강조해야 하는지 꼭 들어가야 되는지 법률을 준수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이고 가맹점 사업자가 되시려는 가맹희망자분들께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들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나 기타 매출에 관련된 정보들 그죠? 이런 것들에서 어떤 것들이 제대로 된 것인지 내가 어떤 부분들을 제대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시려면 가맹사업법이라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이후의 강의들을 보시게 되면 가맹사업법과 가맹계약 전반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놓쳤습니다만 가맹거래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이 정도 강의만 들으신다면 그리고 저기 게시판에 올라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책을 냈습니다. 작년에 거의 이 업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하시는 책인데 한 권쯤 사보시면 가맹업계 분들은 도움이 되실 것이고 그죠? 굳이 안 사셔도 되는데 법률 조문만 보시고는 아마 이해하시기가 힘들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권쯤 사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이고 가맹거래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책을 2권 구비를 하셔가지고 좀 강의를 들으시면서 필요한 부분들 체크를 하신다면 이번 올해도 혹은 내년에 그죠?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 가맹사업법 시간에 저를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